지금부터는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칸이 사랑하는 남자 박찬욱 감독이 이번엔 베니스 수상을 노립니다. 신작 어쩔 수 없다가 어쩔 수가 없다가 황금사자상, 영화제 최고상 아니겠습니까? 여기 후보에 오른 건데요. 허 변호사님, 저도 정말 박찬욱 감독 영화 정말 광팬인데 황금사자상 얼마만입니까? 무려 13년 만에 기대되는 두근두근 소식입니다. 사실 고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가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이후에 13년 만에 한국 영화로는 황금사자상 후보에 거론이 되는 지금 엄청난 소식을 박찬욱 감독이 전해주고 있는데요. 네. 현지 시각으로 27일 저녁에 세계 3대 영화제 중에 하나죠. 베니스 영화제가 개최가 됐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헤어질 결심으로 칸 영화제에서 이 감독상을 수상한 이후 3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기도 하고요. 사실 아까 칸이 사랑한 남자라고 해주셨는데 박찬욱 감독이 베니스 영화제와 인연이 있었지만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인연이 없었어요. 네. 2005년에 친절한 금자씨로 비공식 상인 젊은 사자상을 수상한 이후에 희한하게 베니스, 칸, 그다음에 베를린 영화 중에서 칸 영화제에만 계속 박찬욱 감독이 인연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또 베니스 영화제에서 21편 경쟁 부문 초청작으로는 한국 영화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고 지금 유력하게 수상이 점쳐지고 있어서요. 저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예, 정말 기대가 되는데 저도 이미 예매를 했거든요. 더 기대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화 어쩔 수가 없다 완성되기까지 무려 2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박찬욱 감독도 벅찬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적힌 것들 자제하기, 아빠 취직할 때까지. 나 테니스 포기, 당신 분재 잡지 끊고, 그리고 우리 집. 당신 할 수 있어. 최고의 면접이 될 거야.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날이 오네요, 진짜. 이 소설 원작을 처음 읽고 영화로 옮기고 싶다는 생각을 한 지가 한 거의 20년이 다 돼가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는데 결국 이렇게 성사되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예, 빨리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허 변호사님, 영화 한 편 만드는데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20년이라는 건 어떤 과정이 좀 있었던 겁니까? 20년이면 아이를 낳아서 성인을 만드는 엄청난 긴 기간인데 그러네요. 20년 동안 이 영화를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박찬욱 감독이 도널드 웨스트레이크의 원작 소설 더 X, 이게 도끼라는 뜻인데요. 이걸 읽고 나서 영화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게 20년 전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산 문제도 있고 캐스팅 문제도 있어서 굉장히 늦게 영화 작업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캐스팅이 다 되고 나니까 예산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 비로소 본격적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20년간 이 작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게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공감을 불러일으킬 법한, 그러니까 반드시 시의성이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박찬욱 감독이 특히 영화 후반부 작업에 공을 정말 많이 들였다고 해요. 새소리 하나, 그리고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영화 구석의 미장센 하나까지 정말 성실하게 공들여서 매만졌다고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대세인 OTT가 아니라 큰 스크린과 좋은 스피커가 있는 극장에서 개봉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아들을 낳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20년간의 공들인 작품이 어떨지도 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만큼 박찬욱 감독의 확신과 집념으로 마침내 완성된 영화 어쩔 수가 없다인데요. 변호사님, 사실 저도 정말 궁금한데 어떤 내용을 지금 영화에서 담고 있는 건가요? 이 굉장히 줄거리가 흥미롭더라고요. 저도 예.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줄거리를 확인을 해봤더니 25년 경력의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지금은 너무나 안정적이고 완벽한 거예요. 아름다운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반려견도 있고 멋진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장에서의 해고, 실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회적 생명이 끝난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주인공 남자는 본인이 금방 재취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트에서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재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력서를 내도 자꾸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 인사채용 담당자를 만나는데 이 회사는 반드시 내가 적격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자꾸 안 되니까 거기서 어떤 결심을 하냐면 경쟁자를 제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쇄살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용만 들으면 상당히 끔찍할 것 같지만 특히 또 박찬욱 감독 영화가 복수 시리즈라고 해서 좀 피도 튀기고 잔혹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예. 이게 또 블랙 코미디로 재밌게 풀어냈다고 하거든요. 줄거리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극장에서 확인하시죠. 네, 블랙 코미디. 저도 되게 궁금한 상황인데요. 자, 영화에 참여한 이병헌 또 손예진 등 이 배우들도 시나리오를 보자마자 푹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배우들 이야기 듣고 오시죠. 처음 이제 시나리오를 읽고선 너무 재미가 있는데 감독님이 만드실 작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웃음의 포인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다양한 감정들을 한꺼번에 느끼는 아주 묘한 경험들을 하게 되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박찬욱 감독님이랑 작품을 해보고 싶었다라는 거, 이 작품을 하지 않으면 후회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어요. 너무나 강렬한 서사의 이야기였고. 주연 배우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과연 어떤 영화일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베니스 영화제에서 이미 공개가 되어서 외신들의 호평이 좀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외신들 반응 너무 좋습니다. 이게 기립박수로 시작해서 기립박수로 끝났다고 하고요. 이 박수 시간이 무려 9분 가까이 이어졌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렇습니다. 외신에서 사실 박수 시간 가지고 이렇게 뭐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보도가 나오는 게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이런 보도까지 정면으로 나올 정도로 그만큼 반응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경쟁작 중에 가장 빛난다. 그리고 박찬욱이 여전히 우아한 감독임을 입증했다. 특유의 경계를 넘나드는 유머와 잔혹함이 어우러져서 감각적인 블랙 코미디를 완성해냈다 이런 평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게 지금 언론 시사회부터 먼저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기 1시간 전부터 뭐 언론 기자들이나 평론가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예. 이게 공식적으로 상영된 시각이 금요일 밤 프라임 타임이라고 부르는 그야말로 가장 시선을 모으는 시간대에 상영이 됐거든요. 이 첫 주말이 지나고 나면 캐나다에서 열리는 토론토 영화제로 많은 영화인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주목받는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베니스 영화제에서 상영 시간을 줬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목받는 영화라는 뜻이고요. 황금사장상 수상 가능성이 더욱 높게 점쳐지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박찬욱표 블랙 코미디가 침체에 빠진 국내 영화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까요? 기대하면서 수상 소식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